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바로 으세요, 세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언제 어떻게 이 표현을 사용하는지 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소냐 씨. 지금 어디 가세요? 도서관에 가요. 소냐 씨는 지금 어디 가세요? 저도 도서관에 가요. 소냐 씨와 민수 씨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냐 씨가 민수 씨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기서 동사 가다를 잘 보시면 어간 가 뒤에 세요가 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민수 씨가 소냐 씨한테도 질문을 하는데 같은 가다 동사가 쓰인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어간 가 다음에 세요가 왔어요. 사실 이 세요는 소냐 씨와 민수 씨가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하는 말에서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입니다. 여기에서도 세요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어요, 아요 엔딩 배웠었는데요. 그럼 이 세요, 그리고 으세요는 뭘까요? 그리고 언제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으세요, 세요의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말하는 높임말, honorific speech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끔 대화 속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거나 혹은 대화 속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에 따라서 높임말을 어떻게 쓸지 혹은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문장의 주어, subject in the sentence. 이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 스피커죠.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요. 혹은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가 높은 사람일 경우에 그 문장에 나오는 주어를 존대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서술어로 쓰인 동사, 형용사, 그리고 커필러 이다의 어간 바로 뒤에 의시나 혹은 시를 붙여서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것을 나타내요. 예를 보실게요. 마이클 씨 할머니께서 어디에 사세요? 지금 미국에 사세요. 유리 씨가 마이클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사세요? 이 문장이 바로 높임말이 쓰인 예인데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이죠? 그렇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럼 서술어는요? 사세요입니다. 사세요. 사세요 표현을 보시면 세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세요는 바로 시와 어요가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엔딩이에요. 여기서 시가 쓰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문장의 주어가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유리,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죠. 유리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위치, 소셜 스테이터스도 높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주어에 대해서, 즉 할머니죠. 할머니께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 동사의 어간 바로 뒤에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같은 이유로 마이클이 할머니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세요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세요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주어는 바로 할머니죠, 할머니. 마이클도 할머니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어 할머니에 대해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의시나 시를 영어로는 우리가 subject honorific ending이라고 불러요. 의시 시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높임말을 사용하는 두 번째 경우 바로 이거예요. 말을 듣는 사람, listener, 말을 듣는 사람을 존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대해서 존대를 표현하는 거죠. respect를.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높임말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한테 말을 할 때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보통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반말, 우리가 have talk 또는 intimate speech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반말을 사용하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폴라이트하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또 이런 honorific speech,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은 서술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종결어미 sentence final end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sentence final ending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른 종류의 sentence final ending을 사용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대한 존대의 정도, 그러니까 degree of honorification, 존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여아여 엔딩도 사실은 이게 뭐예요? 폴라이트 엔딩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실은 종결어미, 센텐스 파이널 엔딩의 한 종류이고요. 듣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공손한 태도로 존대하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엔딩이에요. 어요, 아요 외에도 여러 다양한 센텐스 파이널 엔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엔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하나 배웠죠? 어요, 아요 배웠어요. 어요, 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가 하십시오, 합쇼체, 디퍼런셜 스타일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으세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으세요, 세요는 subject honorific ending 으시와 폴라이트 엔딩 어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으세요, 세요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바로 뒤에 붙어요. 그래서 으세요는 어간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자음, 컨소넌트로 끝날 때 붙이고요. 세요는 어간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모음, 바울로 끝날 때 붙입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 좋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컨소넌트로 끝나기 때문에 으세요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좋으세요가 돼요. 동사 앉다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뭘 붙여요? 으세요를 붙입니다. 형용사 크다는 좋다, 않다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요. 바울로 끝납니다. 그래서 으세요가 아니라 세요를 붙여요. 마지막 가다, 동사 가다도 마찬가지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요를 붙입니다. 서술어 자리에 커필로 이다가 쓰이면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보통 커필러 이다는 명사와 함께 서술어, 프레디킷 자리에 쓰인다는 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이때 명사가 자음, 컨소넌트로 끝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세요, 이세요를 붙입니다. 으세요가 아니에요. 이세요입니다. 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명사 뒤에 세요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명사 학생은 자음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붙어요? 이세요가 붙어요. 선생님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으로 컨소넌트로 끝나기 때문에 이세요가 붙어서 선생님 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 어머니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 바울로 끝나니까 그래서 세요를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명사 교수, 프로페서란 뜻이죠. 교수도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요를 붙여야 됩니다. 문장으로 된 예를 볼게요. 아버지는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자, 이 문장에서 명사 선생님 뒤에 이세요가 붙었어요. 왜 선생님 뒤에 이세요가 붙었을까요? 자,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 subject of the sentence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말하는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은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을 써야 돼요. honorific speech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듣는 사람한테도 공손하게 폴라이트하게 존대하기 때문에 이세요가 온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교수세요.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자리에 명사 교수가 왔고 이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명사 뒤에 세요가 붙어서 교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으세요, 세요 표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으세요, 세요 표현은
subject honorific ending 의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의시 엔딩을 언제 붙이는지 앞에서 살펴봤죠. 언제 붙이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존대할 때 서술어의 어간, 스템 바로 뒤에 의시나 시를 붙인다고 했어요. 자, 의시는 서술어의 어간이 consonant, 자음으로 끝날 때 붙이고요. 시는 서술어의 어간이 vowel, 모음으로 끝날 때 붙여요. 그리고 polite ending 어요가 붙은 것은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듣는 사람들에게, listener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면서 좀 존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의세요, 세요 표현은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여 높임말을 사용해야 될 때, 그리고 플러스 듣는 사람에게도 공손한 태도로 존댓말을 써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의세요, 세요 표현이에요. 예를 보실게요. 선생님은 우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인데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우산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의세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죠? 왜 사용했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이해되세요? 학생이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이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듣는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학생이 말한 그 문장, 센텐스의 주어도 선생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듣는 사람과 문장 주어가 똑같은 선생님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존대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세요를 썼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에게 말을 할 때 의세요, 세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가 선생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존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에게 존댓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듣는 사람은 또 학생이에요.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에서 학생은 선생님보다 보통 낮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할 때는 높임말 혹은 존댓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할 때는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선생님이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 더 높으니까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반대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대화에서 선생님은 여전히 폴라잇 엔딩을 써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요? 선생님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세요, 세요 표현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공손히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도 의세요, 세요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동사 가다를 please go, please leave 이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의세요나 세요를 동사 어간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는 어떻게 되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lease go. 그러니까 뭐 공손하게 명령하는 거죠. 뭐 부탁하는 겁니다. Please have a seat 이런 뜻으로 쓰려면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인사하세요는 please greet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으세요. please read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뭐 부탁이거나 혹은 뭐 공손한 명령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어 높임말 honorific speech, 한국어 높임말 표현의 기본 규칙, basic rule, 기본 규칙과 또 의세요, 세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앞으로 높임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기억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